안녕하세요. 국립나주박물관 오연숙 학예연구사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나주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역사시대 문화 중 해상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서해와 남해는 내륙은 물론 중국, 일본과 연결되는 지리적인 요충지로 예로부터 이곳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있던 곳입니다. 신라 때 장보고가 서남해안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완도에 청해진을 세웠다던가, 고려 건국 전에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금성, 즉 지금의 나주로 들어와 전투를 벌임으로써 서남해안 지역을 장악하고 후백자를 공략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은 영산강 유역이 정치, 경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왕건이 나주를 공략하러 왔을 때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군을 이끌고 가던 왕건은 완사천에서 나주 오씨 가문의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물을 청하자 그 오씨 처녀가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물을 준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결국 왕건은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가 바로 태조의 비인 장화왕후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주 지역 유력 세력과 왕실의 연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역사시대 이래로 나주의 토착 세력들은 영산강이나 바다와 만나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해상활동을 벌여 주를 축적했고, 이들 토착 호족들은 고려가 기틀을 다질 때 중요한 지원 세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시대 이래로 전남 지역에서는 영토를 방비하고 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산강 유역 역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곽 유적들이 확인되는데요. 나주 회진성과 자미산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신라는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당나라의 주요 교역로였던 서남해안 지역의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해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장보고는 828년 흥덕원 때 당에서 돌아와서 완도 앞바다에 청해진을 건설하였습니다. 장보고는 당에서 군사와 해상무역에 대한 경험이 많았으며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음을 알고 청해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서 남해와 서해의 해적을 소탕하고 바닷길을 평정함으로써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무역 활동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국제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의 세력은 결국 신라 조정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846년 염장에 의해 피살당하고 청해진은 폐쇄되고 맙니다. 청해진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목책을 비롯하여 성벽, 건물지, 매남유구, 그리고 토기와 도자기, 기화편, 금속재 용기 등 다량의 유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해진의 규모는 물론 장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 활동을 했던 장보고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전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몽골의 침략입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을 통일하고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후 몽골은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피살되는 일을 빌미로 고려를 침략하는데,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는 대몽 항쟁을 위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항쟁을 이어나갑니다. 이후 무신 정권이 패하고 고려 정부가 몽골에게 항복하자 삼별초는 이를 부정하고 숭하후 오늘 새로운 고려 왕으로 추대하여 진도로 거처를 옮겨 대몽 항쟁을 이어나갑니다. 진도로 온 삼별초는 남서해안을 공격하여 고려의 경제적 기반인 조운을 위협합니다. 조운이란 조세로 걷어들인 곡물을 중앙의 창고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진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진도 용정성은 1270년부터 1271년 약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었는데, 여몽연합군이 침략하고 10여일 만에 성은 무너지고
남은 사람들은 제주로 들어가 마지막 항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진도 용장성은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고려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전쟁 유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영산간 유역은 늘 패권에 둘러싼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 아픈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곳은 나라를 지탱하는 물산의 보고였으며 영산강은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동맥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물길을 통해 전라남도 내륙과 해안지역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였고, 조선시대 영산강의 중심에 위치한 나주의 영산창은 전남 지역 고을의 곡물들이 모이는 창고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영산창은 나주, 순천, 장흥, 해남 등 26개 고을의 쇠곡이 모이는 창고였다고 합니다. 영산창에는 곡식은 물론 수산물과 어패류, 모시, 비자, 대나무, 석류, 옷 등의 특산품들이 모였고, 이들은 영산강과 바닷길을 통해 한양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경로로 다양한 물자들이 운송되었는데, 완도 어두리, 무안 도리포, 태안 대섬 등의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침몰선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 침몰선들은 남해안 지역에서 도자기와 특산품을 싣고 개경이나 다른 조창으로 가던 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닷길을 통해 다양한 물자가 이동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침몰선에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화물표를 비롯해서 벽시와 같은 곡물, 상어, 개와 같은 어패류, 사슴뿔, 꿀과 참기름 등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들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 고려시대 이래로 물자의 종류와 생산지, 제작연대, 유통경로와 소비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상 활동에는 늘 위험이 따랐습니다. 풍랑과 안개, 조류, 그리고 곳곳에 도사리는 암초는 해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해상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암에 위치한 남해당입니다. 이곳은 고려 현종이 거란을 피해 이곳에 왔을 때 꿈에 나타나 도움을 준 노인을 위해 제사를 지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남해당은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우리나라 3대 해신 제사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뱃사람들은 거친 풍랑과 다도해의 암초에 의한 침몰 등 해난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려 항해와 안녕을 빌었습니다. 1997년 발굴조사 결과 두 단으로 이루어진 제단의 상단 모두가 제사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제사에 사용된 그릇과 향로, 동전을 비롯하여 각종 토제품과 철제품이 수습되었습니다. 남해당은 영산강과 서남 해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제를 드리며 그 명맥이 이어졌으나 일제강점기 때 사라지고 영산강의 뱃길이 끊긴 이후에는 더욱 쇠락하였습니다. 1977년 영산강 하구뚝을 만들면서 영산강 뱃길은 끊기고 지금은 과거의 영화를 담은 황포 돛대가 관광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줄기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녹아 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영산강과 사람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립나주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